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최대한 본인의 얼굴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거부하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앙해 그래 너. 네. 나중에는 어쨌든 그 공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자 째려보자 좀. 네네. 뭐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가 아닌가 왜 싶은데 째려봐? 뭘 잘했다고 쳐다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떤 그 했던 모습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민간인이고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계엄 포고령도 작성하는 데 관여됐다는 네. 의혹, 더불어서 지난 12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 집 근처에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집에서 이 계엄을 모의했다는 그런 그 혐의와 함께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지금 받으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현재 본인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태도를 보이는데 현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상당 부분 이 계엄 관련해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내란이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한 형을 어떤 그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수사와 태도 그리고 재판의 태도도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담화에서 어떤 단어를 읊었습니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살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첩은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고 해요. 그래요? 한 60에서 70페이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빼곡하게 계엄과 관련한 메모들이 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만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거였어요. 군 지휘관 회의 참석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호송될 때 완전히 감쪽까지 자신의 정체를 지금 숨기려고 했지만 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담화에서 이어가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모습의 노전 사령관은 이제 그 안 수첩 안에 국회 봉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거 대상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수거 대상은 뭐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뭐 노조, 판사들을 거론을 했는데 게다가 심지어는 실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실명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수거라는 거는 사실상 아까 뭐 쓰레기냐, 뭐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포한다는 의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면 또 어딘가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살이라는 단어도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말이 있어서 이 북풍 공작 계획을 의심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수첩 안에 단어들이 굉장히 그냥 띄엄띄엄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수본은 이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잘못 해석할 우려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를 써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인 시나리오였을 가능성도 좀 봐야 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물론 이담 아나운서 설명처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단어 나열된 거 위주로 지금 어떤 세밀하게 적은 것도 있겠지만 핵심 단어를 지금 나열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 계엄 사태 과정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겠지만,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 엄청난 표현과 단어들, 그리고 뭔가 계획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진짜 순전히 오롯이 자신의 상상력에서 막 적은 거에 혹시 누구와 사전에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씨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고 기획을 한 것인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아마 사살이란 단어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동훈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체포조가 가동이 돼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체포했고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일어났습니다.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계엄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전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 그렇다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해서 도발해서 어떻게 국지전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한 것은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그렇게 호칭하기로 이 통일을 한 건가요? 그것만 여쭤봅니다. 내란 수괴범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다수가 윤석열 또는 윤석열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네.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맡고 있는 전혜연 평론가님의 또 개인적 판단으로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걸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 또 이어가 볼게요, 얘기를. 만약에 박주희 변호사님,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썼다는 내용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 생각 차원인지 정말 누구와 사전 교감했는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앞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외환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환죄가 뭔지에 대해서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죄는 많이 들어보셔서 네. 아실 거예요. 근데 내란죄와 외환죄의 차이는 내란죄는 국가 안에서 사실 나라를 뒤엎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는 외국에 외세를 끌어들여서 국가를 뒤엎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환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했을 때는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요.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뭐 NLL에서 국지전을 뭐 만약에 유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이적죄가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이 원점 타격하라, 그리고 또 우리 무인기의 평양 이 상공 투입을 지시했다라는 보도를 근거로 이미 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죄 외에도 이 외환죄 혐의로도 좀 고발한 게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전역 이후에 정보사령관 전역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 때
보살,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서. 그러면서 보살로 불렸다는 거예요. 나름 뭐 신통하게 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보살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영험한 그런 무속인을 찾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담 아나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북 군산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해당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나요? 네, 그래서 그 해당 무당이 실제로 언론들의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언론들이 굉장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허. 일단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 인사들과 군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A4 용지를 들고 왔대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네. 하고요. 이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어머나. 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수석 입학생입니다. 그랬다면서요? 육군사관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정보의 최고 수장인 정보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수십 명 그 어떻게 보면 장성과 군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주면서 사주팔자를 물었고 더불어서 지금 그 김용현이 가장 높은 자리 장관에 오를 수 있느냐를 물었으며 네. 더불어서 내가 청와대에 복직하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그 계엄 관련한 것이 실패할 경우에 본인의 목숨을 건 도박이다라고 본인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미래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그 무녀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놨냐라는 생각에 저 또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향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속인을 30여 차례 가서 찾았는지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통해서 이 그 노상원 씨와 이 관련되는 사람들의 계획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지난 1월에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경호차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 물론 단언할 수는 없고 앞으로 수사과정은 거쳐야겠지만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미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뭔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이른바 해먹업지 모임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른바 우리가 충암고 라인이 소위 출세했을 때 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야당이 여러 번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그런 의혹은 이미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에 따르면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과 김용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무속인은 이제 뉴스를 보고 자신에게 노 전 사령관이 물어봤던 그 뭔가라는 게 이 계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인은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준비하는 게 탄탄해서 탄핵은 없을 거다. 물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그 대화에서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런 대화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당시 노상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 계엄 말고라면 이건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어떤 근거나 믿음 또 어떤 확실한 뒷배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될 일 없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밝혔을까요? 이 노상원 씨가 군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한 이후로 굉장히 역술, 무속 이런 거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이 무속인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시중에 알려진 윤석열 씨의 생년월일은 진짜가 아니다. 에? 즉 시중에 알려진 생년월리로 사주팔자를 당신이 풀했다면 그건 틀린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로 하자라면은 성공을 할 것이다. 탄핵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검색창에 나오는 지금도 검색창에 윤석열 세 글자 치면 나오는 그 생년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예, 노상원 씨의 주장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럼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참 잘 짚어주셨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군의 주요 관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속에 의지해서 뭔가를 예측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상원 씨가 한 가지 물론 평소에 많이 기댔던 것은 점집 뭐 무속인의 말 그런 걸 수 있겠지만요. 최진영 변호사님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건 있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법적인 처벌 미래는 점이 아니에요. 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법과 원칙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과 원칙이 저 또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헌법의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이와 같은 황당하고 초현실적인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무죄 초주형 원칙에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수본 수사본부장이 나와서 야당의 어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피의 사실을 지금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단죄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방어권은 일단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도 원칙이고 네.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원칙이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격한 어떤 법적 절차를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되고 재판 절차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때는 정말 법에 따라서 지금 내란이나 외환은 특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중요임무 종사장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을 정도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네. 저렇게 지금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은 만약에 이와 같은 모의가 잘못돼서 실패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엄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합리적 추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헌법상에 얘기하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나아가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 보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짚어봅니다.